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실제로 당신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칼 융의 신비로운 그림자 이론은 당신이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당신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특정한 특징들에 대해 깊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감정이 단순히 표면적인 불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심리적 구조의 작용이라고 강조합니다. 증오는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되는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반영, 즉 억압되고 인식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일부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나 경멸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의 표현입니다. 이는 인간 정신의 복잡한 작용 속에 존재하는 투사, 즉 그림자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반영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서 보기 두려운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는데 이는 마주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측면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삶을 형성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합니다. 칼 융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억압하지 않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자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 조각들은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사람의 행동, 관계, 그리고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워하는 각각의 측면은 자신 안에 억압된 에너지를 반영하며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서 본 이러한 특징에 집착하게 됩니다. 칼 융의 접근법은 이러한 어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워하는 특징은 자기 이해로 가는 문이며 이 문을 여는 것이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모든 행동은 실제로 우리 내면의 잠재력, 두려움 또는 억압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되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개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간과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퍼붓는 비판과 불관용이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가 사람의 관계와 삶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억압된 증오는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제한하며 결정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마주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억압된 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은 종종 불편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 세계를 정복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맞서려면 용기와 내면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부하지 않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오하는 면은 단순히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찰에 대한 인식은 영적 온전함의 열쇠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기 혐오의 측면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싫어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보다는 외부 세계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대립이 단순히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숙과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영적 깊이와 삶의 질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를 지닙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측면과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춰진 정신의 한 측면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 수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싫어하는 특징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를 꺼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세계와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림자는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재능, 욕망, 잠재력도 담고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 개인의 생명 에너지를 제한하고 관계, 선택,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림자와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싫어하는 존재가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증오와 그림자 사이의 연결은 종종 우리의 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억압된 어두운 측면뿐만 아니라 억압된 분노, 질투, 두려움처럼 우리가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측면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타인에게서 보고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행동은 억압된 측면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는 개인이 내면의 불편함을 외부로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측면에 맞서는 대신 외부에서 찾으려 하며 자신의 그림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합니다. 칼 융의 연구는 이러한 반영을 인식하는 것이 개인의 영적 성숙을 향한 근본적인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증오의 근원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자아 통합 과정의 핵심입니다. 타인에게서 증오하는 특징을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억압된 측면을 반영합니다. 이 거울을 보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솔직하게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측면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이 자신의 잠재력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림자와의 관계는 증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칼 융은 억압된 측면을 인식하는 것이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합니다. 증오하는 특성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때 이는 내적 갈등을 촉발합니다. 이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하면 자신에 대한 더 큰 연민과 이해에 기여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면 증오의 파괴적인 영향이 줄어들고 이를 변형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내면 세계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자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증오와 그림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무의식적으로 외부로 투사되어 관계에 끊임없는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에게 분노나 불편함, 그리고 불관용을 경험하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외부 세계에서 갈등을 야기합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마주함으로써 개인은 내면 세계에서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개인적인 안도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증오와 그림자의 관계는 영적 성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증오심을 발견하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대면은 삶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그림자와의 접촉은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불쾌한 특징들의 진정한 근원을 드러내고 증오의 파괴적인 영향을 변화시킵니다. 증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드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에너지로 변모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억압된 증오와 거부된 측면들은 사람의 행동, 관계, 그리고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일상생활에 짊어지고 있으며 왜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관계에서 반복적인 문제에 직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서 증오하는 측면을 마주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타인에게서 본 것에 반응할 때 그는 실제로 자신의 내면 세계 속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표출에 직면하고 있으며 칼 융은 이러한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영적 통합의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억압된 증오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에너지 웅덩이를 형성하며 이 에너지는 통제할 수 없이 행동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증오가 개인의 삶의 경험을 형성하는 숨겨진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힘은 자신도 모르게 특정 사고방식, 습관, 그리고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직면하면 종종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자각이 발달하지 않는 한 증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증오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불쾌하게 느끼는 측면은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내면의 불편함을 자신에게 투사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직장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증오하는 특성이 외부 세계에서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문제는 내면 세계에 해결되지 않은 측면에 있습니다. 증오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과 감정의 방향 또한 결정합니다. 칼 융은 증오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정신 과정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부정적인 면을 끊임없이 인지하거나 집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러한 면에 프로그램되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에도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증오의 무의식적인 영향은 또한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억압된 증오는 사람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고갈시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못하면 이 에너지는 무의식적으로 행동과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증오는 삶의 끊임없는 장애물로 나타나며 내면의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면 삶의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식이 발달하지 않으면 증오는 심리적으로나 삶의 질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억압된 증오는 또한 사람의 자아상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은 증오하는 측면에 직면하는 것이 자기 발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에게서 불쾌하게 느껴지는 특징을 인식할 때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존감과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게 합니다. 증오로 인한 불편함은 올바르게 다루어질 때 사람을 내면의 자유와 의식적인 삶의 경험으로 이끕니다. 증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칼 융은 증오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숨겨진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힘은 무의식적으로 관계, 결정, 그리고 삶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과 끊임없이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문제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영적인 불안을 조장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증오의 영향을 이해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근본적인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인식되지 않은 증오의 억압은 영적 온전함과 삶의 질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러한 모습과 마주하고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상태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싫어하는 부분을 억압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려면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을 보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삶에서 반복되는 불편함과 갈등의 근원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성숙의 초석이며 싫어하는 부분들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림자에 맞서려면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싫어하는 부분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종종 억압된 두려움, 분노 또는 약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무시하면 오히려 두려움을 강화할 뿐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려면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관찰하고 마주하고 필요에 따라 변화시켜야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에서 더욱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억압된 재능과 잠재력을 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사람은 그 그림자의 불편한 측면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힘과 창조적인 에너지까지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삶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고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사람을 자신이 싫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으로부터도 해방시켜줍니다. 그림자와의 접촉은 개인의 자기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칼 융은 자신이 싫어하는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감과 영적 온전함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 거울에서 타인의 불편한 측면을 인식할 때 이러한 인식은 더 큰 연민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내면 세계와 주변 관계 모두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삶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증오하는 측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사람의 에너지를 제한하고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화해할 때 이 에너지는 의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오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인 안도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림자와의 화해는 단순히 내적인 과정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경험에도 반영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이 개인의 관계, 결정, 그리고 삶의 경험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타인의 불쾌한 행동에 더욱 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와의 화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오하는 측면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숙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내면의 깊은 자유와 온전함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증오의 파괴적인 영향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온전함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오의 측면을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증오를 에너지로 변환시켜 개인이 영적으로나 삶의 질 측면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오는 종종 파괴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적절한 자각을 통해 접근하면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측면을 억압하면 이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삶을 형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증오의 근원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내면의 자유를 위한 강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면에 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변형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삶의 관계와 경험을 더욱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억압된 감정, 특히 증오가 창조적인 과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자각하고 조절하면 이 에너지는 예술, 글쓰기, 아이디어 창출, 개인 프로젝트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증오는 내면의 연료가 됩니다.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이 에너지는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힘으로 변모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됨으로써 증오가 불러일으키는 분노와 불편함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역동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증오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자기 인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증오의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때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세계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발견해야 합니다. 자각을 통해 증오를 다룰 때 개인의 힘과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 에너지를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길을 더욱 의식적으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개인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증오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합니다.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불편한 특징에 더욱 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갈등은 감소하고 소통은 더욱 건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오의 에너지를 변형하는 것은 개인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심오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증오가 제대로 변형되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칼 융은 억압된 감정,
특히 증오가 의식을 가지고 전달될 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함으로써 증오의 측면 뒤에 숨겨진 에너지를 발견하고 이 에너지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오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삶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성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삶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증오를 인식하는 사람은 삶에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오의 측면을 인식하고 변형할 때 무의식적인 반응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대체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 삶과 직업적 삶 모두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오의 에너지가 올바르게 전달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내면의 에너지를 변형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숙을 증진합니다. 칼 융은 증오를 인식하고 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오의 측면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은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영적 온전함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증오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증오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파괴적인 감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힘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오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자신의 영적 발달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의미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완전한 일치는 사람이 영적 여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칼 융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이 혐오하는 측면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에게서 불편하게 느끼는 측면을 살펴볼 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압된 측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일치는 수용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이끌어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과의 완전한 일치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와 화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혐오하는 측면을 관찰하고 억누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러한 측면들이 사실 자신의 온전함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혐오하는 특징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통합의 토대를 형성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과의 일치는 또한 우리의 관계와 삶의 경험에도 반영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있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타인에게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때 이러한 인식은 분노, 질투, 불관용과 같은 파괴적인 반응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 통합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혐오스러운 측면을 인식하고 그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자신의 잠재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완전한 자기 인식을 달성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과 반복되는 갈등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자기 인식을 달성하면 영적 자유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 인식에는 용기와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고 자신이 혐오하는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에게서 자신 안에 보이는 불쾌감을 인식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영적, 정신적 능력을 모두 확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인식을 달성하는 것은 내면의 균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화의 단계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완전한 자기 인식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싫어하는 측면, 그리고 억압된 자질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삶에서 더 깊은 조화와 온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영적인 안도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자기 동의는
또한 증오와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싫어하는 측면들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온전함에 더 가까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삶의 파괴적인 악순환을 끊고 의식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개인적, 사회적, 삶 모두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완전한 자기 합의는 삶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은 증오하는 측면을 인식하고 그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영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신과 화해할 때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의 파괴적인 영향을 변화시켜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완전한 이해는 영적 자유와 삶의 진정한 힘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자기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어떤 단계를 밟았거나 앞으로 나아갈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자신에 대해 증오하는 것이 되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